는 서울 광진구의 한 경로당입니다. 만약 몸이 아프게 되는다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몸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혹시 자녀분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 도움받는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음, 애들도 바쁘니까요. 음. 아파도 제 힘으로 해보려고요. 예전에는 아프면 자식이 좀 돌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78명 중 2.5%만 자녀나 형제와 함께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 스스로 챙기겠다는 마음이 훨씬 강해진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느끼는 나이가 평균 71.6세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60만 돼도 아이고, 이제 노인네지라고 했지만 지금의 60에서 70대는 마치 다시 한번 청춘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에너지가 넘칩니다. 70은 아직 젊어.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많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니어 요가, 건강교실, 취미교실 같은 곳에 가보면 60에서 70대가 공원 산책하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노인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돌봄 방식도 마치 집안의 작은 비서가 생긴 것처럼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반려로봇 다미입니다. 다미는 혼자 계신 어르신 곁에서 잘 지내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혹시 위급하면 살려줘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119에 바로 연결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침묵이 집안에 고여 외로움이 커지기 마련인데 다미는 그 조용한 집안을 누군가 숨쉬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다미야, 노래 한 곡 틀어줘. 오늘 날씨는 어떠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IoT 안전관리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어르신의 움직임, 집안 온도, 습도, 활동량을 마치 항상 지켜보는 안전 카메라처럼 부드럽게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한참 없으면 혹시 쓰러지신 건가? 하고 즉시 전화가 오고 집 안 온도가 갑자기 오르면 어르신, 에어컨 좀 켜세요. 하고 안내가 옵니다. 마치 집이 어르신을 계속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 덕분에 어르신뿐 아니라 멀리 사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오늘도 안전하시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죠.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이 각자 가정과 일로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사는데 바쁜데 내가 짐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익숙한 생활을 유지하며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몸이 불편해져도 지금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요양원이나 낯선 시설보다 수십 년 살아온 집이 더 편하고 마음도 놓인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병원 냄새 나는 곳은 낯설어서 싫어. 내가 쓰던 주방, 내가 눕던 침대가 제일 편하지. 집안 구조, 생활 동선, 이웃들까지 모두 익숙하니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실 때는 이런 마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조사에서도 87.2%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즉, 내 방식대로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의 노인 세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과 달리 경제력도 있고 필요한 서비스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비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필요한 도움만 선택해서 받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요양시설보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가사 지원 서비스처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선택형 돌봄을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겠다는 방식입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의 질을 챙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취미 활동, 여행, 운동, 건강 관리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좀 써야지. 이런 말도 주변에서 흔히 들립니다. 이 변화는 상속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가진 것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내 노후를 위해 직접 쓰겠다는 응답이 24.2%까지 늘어났습니다. 2008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큰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양비 때문에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병원비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야지. 즉,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흐름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재산을 장남에게 몰아주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비율이 21.3%에서 6.5%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담이 세월에 따라 하나씩 허물어지고 대신 더 평평하고 공평한 벽이 다시 쌓이는 것처럼 상속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부드럽게 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넷이 다 똑같지? 누구 하나만 줄 이유가 있나? 이제는 내 노후도 내가 챙겨야지. 즉, 자식들 사이의 공평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좋은 기기나 서비스가 있어도 설치나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여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마치 친절한 조카가 집에 와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무료 설치부터 사용법, 안내, 신청 절차 대행까지 모두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려주기 때문에 기술이 낯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어르신들의 삶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노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필요한 도움만 골라서 받는 새로운 돌봄 방식까지.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노년은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해보시고 마음 가는 곳으로 걸어가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노후가 가장 좋은 노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선택과 삶의 작은 도움과 위로 그리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